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AMD 주가가 하루 만에 8.77% 폭등했습니다. 메타가 AMD에게 600억 달러짜리 수표를 써줬기 때문입니다. 5년간 6기가와트 규모의 AI 칩을 사겠다는 계약.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그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 예상 657억 달러, 전년 대비 67% 성장,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AMD가 도전장을 내민 바로 다음 날 엔비디아가 답을 내놓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오늘 밤이 이번 달 가장 중요한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장을 복귀하겠습니다. 미국 시간 월요일 다우가 821포인트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66%가 증발한 겁니다. 두 가지 공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관세를 위헌이라고 때려 붙었는데 백악관은 섹션 120이라는 다른 법조항을 꺼내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앞문을 잠갔더니 뒷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관세는 150일 한시적이지만 연간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예일대 버젯랩 추산에 따르면 미국 가구당 평균 1,500달러의 세금 인상 효과. 두 번째 공포는 AI 디스럽션이었습니다. 엔트로픽이 자사 AI 도구인 클로드 코드로 코볼 코드베이스를 현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볼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미국 ATM 거래의 95%가 아직 이 언어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이걸 현대화하려면 IBM 같은 대형 컨설팅 기업에 수개월, 수억 달러를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그 일을 해버릴 수 있다? IBM 주가가 하루 만에 13% 폭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최악의 하루,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0%. 그런데 화요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우 플러스 371포인트, S&P 500 플러스 0.7%, 나스닥 플러스 1.07%, 그리고 TQQQ는 플러스 3.19%. 월요일에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화요일에 되돌아온 겁니다.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메타와 AMD의 세기적 거래. 메타 플랫폼즈가 AMD와 5년짜리 AI 칩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가 최대 600억 달러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00억 달러까지 추정됩니다. 6기가와트 규모의 AMD 인스팅트 GPU를 배치하고 6세대 ePYC CPU도 함께 공급받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겁니다. 메타가 AMD 지분 최대 10%를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받았습니다. 약 1억 6천만 주.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입니다. 일주일 전에 메타가 엔비디아와도 대규모 칩 거래를 맺었는데 이번에는 AMD에게도 같은 규모의 베팅을 한 겁니다. 메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 인프라에서 한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이것이 AMD에게는 역사적 승리입니다. 그동안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AMD가 빅테크의 공식 파트너로 격상된 겁니다. AMD 주가 플러스 8.77% 하루 만에. 두 번째 반전은 엔트로픽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소프트웨어 업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바로 그 회사가 화요일엔 구원자가 됐습니다. 엔트로픽이 기업용 에이전트 이벤트를 열고 클로드 코워크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한 겁니다. 세일즈포스, 도큐사인, 팩트셋, 리걸줌, 인투이트, 구글 지메일과 연동하는 플러그인을 공개했습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와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가 함께 나와 Cloud for Agent Force 360을 발표했습니다. 메시지는 이겁니다. AI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다. 월요일에 AI가 IBM을 죽인다는 공포였다면 화요일에는 AI가 세일즈포스를 키운다는 희망이 된 겁니다. 세일즈포스 플러스 5%, 도큐사인 플러스 5%, 팩셋 플러스 6%, 그리고 톰슨 로이터스가 무려 플러스 12%. 2008년 이후 최고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젯밤의 핵심입니다. 같은 기술이 월요일에는 파괴자였고 화요일에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AI 내러티브가 20시간 만에 180도 뒤집힌 겁니다. 레딧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어젯밤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바로 AMD와 메타였습니다. 한 유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메타가 AMD한테 수표 써준 거 보고 엔비디아 주주들은 뭔 생각할까? 아직은 괜찮겠지만 이제 독점은 끝난 거 아님? 토스증권 TQQQ 종토방에서도 비슷한 온도였습니다. 월요일에 관세 15% 나왔는데 TQQQ 팔아야 되나 걱정하던 분위기가 화요일 반등 이후 역시 레버리지는 멘탈 싸움이라는 글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홈디포 실적도 나왔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 2.72달러, 월가 예상 2.54달러를 크게 상회, 매출 382억 달러, 역시 예상 초과, 1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추정치를 이긴 겁니다.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3.5% 올랐습니다. 하지만 홈디포의 진짜 메시지는 숫자 뒤에 있었습니다. CEO 존 퍼너가 말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는 월급날에서 월급날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다.
주택시장은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거래량을 기록 중이고 2026년 가이던스에서 동일점포 매출 성장률을 0%에서 2%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미국 소비의 체온입니다. 체온계가 미지근하다고 읽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겼지만 미래는 불안한 겁니다. 기대 수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미국 소비가 강력하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간 수요일 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 AI 시대의 심장, 월가 컨센서스, 매출 657억 달러, 전년 대비 67% 성장, 주당 순이익 1.53달러, 전년 대비 72% 성장, 폴리마켓에서는 94.5%의 확률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 자체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실적을 넘어봅니다.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차세대 아키텍처 베라 루빈의 출시 일정. 둘째, 1분기 가이던스, 월가 예상 매출 710억 달러. 셋째, 12월에 200억 달러에 인수한 그로큐 통합 전략. 엔비디아가 이 세 가지에서 시장 기대를 넘기면 나스닥이 날아갑니다. TQQQ는 3배로 날아갑니다. 반대로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우면 월요일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 전략의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TQQQ를 그냥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시장 국면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롱페이지입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583.95달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QQQ 607.82달러는 200일선 대비 플러스 4.09% 위에 있습니다. 100일선 614.3달러는 아직 넘지 못했지만 200일선 위에 있는 한 전략은 롱을 유지합니다. 이 이중 버퍼 구조가 핵심입니다. 100일선 아래로 내려왔다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200일선까지 여유를 두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관세 전쟁 국면에서 이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과거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2025년 관세 전쟁 기간 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TQQQ 단순 보유 수익률 플러스 29.08%, 최대 낙폭 마이너스 56.84%. 같은 기간 저희 전략은 플러스 50.48%, 최대 낙폭 마이너스 23.48%. 수익률은 1.7배 높고 낙폭은 절반 이하로 방어한 겁니다. 관세 뉴스에 흔들릴 때마다 알고리즘이 국면을 전환하며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 마켓은 더 극적입니다. TQQQ 단순 보유 마이너스 79.68%, 최대 낙폭 마이너스 81.02%, 10억이 2억이 되는 참사. 같은 기간 전략은 마이너스 30.59%, 최대 낙폭 마이너스 38.05%.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과거 결과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없는 레버리지와 시스템이 있는 레버리지가 얼마나 다른 세계인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확인하겠습니다. 43점, 공포 구간입니다. 전일 38점에서 5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공포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빅스는 19.47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7.33% 급락했습니다. 변동성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 빅스는 플러스 34.18%. 올해 들어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하루하루의 등락이 오는 겁니다. 공포와 탐욕 사이 시장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 가격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GLD가 어제 마이너스 1.39% 빠졌습니다. 하루 하락이지만 월간으로 보면 플러스 11.11%, 연초 대비 플러스 19.16%입니다. 금은 올해 들어 거의 모든 자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전자산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금이 빠진 날 주식이 오른 겁니다. 리스크 온오프의 전형적인 시소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서 위험자산으로 돌린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18%, 월요일에 마이너스 3% 맞았던 것을 일부 회복했지만 연초 대비 마이너스 17.56%라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나스닥 100의 핵심 종목이 올해 들어 18%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AI 투자 대비 수익화가 더딘 것에 대한 시장의 징벌입니다. 애플 플러스 2.24%, 연초 대비 플러스 0.51%로 간신히 플러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존 플러스 1.6%이지만 연초 대비 마이너스 7.92%, 구글 마이너스 0.19%로 연초 대비 마이너스 1.35%, 메타 플러스 0.32%로 연초 대비 마이너스 1.71%, 테슬라 플러스 2.39%이지만 연초 대비 마이너스 6.55%. 빅테크 중 올해 플러스인 종목이 사실상 애플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 이것이 2026년 2월의 현실입니다. 반도체에서 하나 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가 하루 만에 플러스 23% 폭등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건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런 종목의 움직임이 나스닥 전체의 바닥을 다지는 벽돌이 됩니다. 자, 이제 실계좌를 공개합니다. $10,000로 시작한 TQQQ 실험. 현재 총 자산 1143.35달러, 수익률 플러스 1.4%, TQQQ 199주를 보유 중이며 평균 매수가 51.3달러, 어젯밤 종가 49.78달러입니다. 아직 평균 매수가 아래에 있습니다. 2월 한 달이 험난했습니다. TQQQ 월간 마이너스 9.66%, 관세, AI 디스럽션, 매크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나스닥이 흔들렸고 3배 레버리지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롱페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일선 위에 있으니까. 알고리즘이 아직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QQQ가 200일선 583.9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전략은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때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10,000가 143달러 벌었다고 하면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10년짜리 서사의 첫 번째 달입니다. 마라톤에서 100m 지점의 페이스를 가지고 최종 기록을 논하지 않습니다. 과거 100테스트에서 $10,000를 같은 전략으로 10년 돌렸을 때 110배가 됐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 알고리즘이 감정을 대체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실제 돈을 넣었고 매일 그 결과를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채널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체크리스트 정리합니다. 하나, 엔비디아 실적, 장 마감 후 발표. 매출 657억 달러를 넘기는 건 기본이고 1분기 가이던스와 베라 루빈 로드맵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TQQQ는 내일 밤 5% 이상 갭업으로 열릴 수 있고 가이던스가 실망이면 월요일에 공포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둘, 관세 후폭풍. 15% 글로벌 관세가 150일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시장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관세 관련 추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튀어오를 겁니다. 셋, 소프트웨어 섹터의 방향. 화요일의 반등이 진짜 바닥인지, 데드캣 바운스인지는 앞으로 2에서 3일이 결정합니다. 시장 분석가의 말을 빌리면 바닥을 확인하는 건 과정이지 이벤트가 아니다. 마지막 약한 손이 던질 때 진짜 전환이 시작된다. 3일절이 나흘 앞입니다. 한국 시장은 쉬지만 미국 시장은 열립니다. TQQQ 투자자에게 쉬는 날은 없습니다. 어젯밤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같은 기술이 하루 만에 파괴자에서 동반자가 됐다. AI가 IBM을 13% 폭락시킨 월요일과 AI가 세일즈포스를 5% 올린 화요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 편인지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엔비디아가 그 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놓습니다. 657억 달러짜리 답안지.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오늘 밤 잠 설칠 준비 되셨습니까? 매일 이런 분석을 합니다. 23개의 데이터 도구로 시장을 해부하고 알고리즘의 판단을 실계좌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숨기지 않고 공개합니다. 이 실험이 어디까지 가는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두시면 내일 아침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